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제 아까 빠진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네. 그 시장 빠진 게 미국제 30년물 입찰 때문인데 네. 이제 보시면은 이 사이트가 여기에 그 데이터 발표를 해요. 이때 발표를 하는데 그 2023년 그러니까 30년이니까 본드에 가서 여기 가시면은 요게 이제 그 10월 12일이죠. 예. 9월에서 이제 한 달 밀렸는데 요게 이제 요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4.837이 나왔어요. 오. 네. 여기 4.837이 나왔죠. 그래서 요 뒤에 보시는 여기 4.8보다 이거만큼도 더 요게 이제 4.8 높게 나왔다는 건 4.8까지 저걸 했는데 더 높게 나와버렸어요. 더 높게 나왔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bid to cover ratio라고 해서, 예, 요게 이제 응찰인데 여기 2.35가 나왔는데, 응착률이니까 요게 그 앞전이 2.46인가 그래요. 그래서, 더 줄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높다는 거는 가격이 적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팔린 거예요. 싸게. 그렇죠. 네, 좀 싸게 팔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발표한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나온 시간이 지금 요거 발표할 때가 보시면은 딱 발표하고 나서 여기가 지금 2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 2시 이후로, 저게 그 정도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쭉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이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국채 수익률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이 국채 발행과 관련된 입찰, 국채 입찰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좀 레그가 있고,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반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물량도 많고, 또 연기도 되고, 또 다 안 팔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거의 반영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30년짜리는, 아시겠죠? 이 30년짜리는 모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모기지랑 딱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보여주시다시피 모기지 금리가 7.5가 넘어가잖아요. 7.57.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도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구매 안 하니까 렌트하니까 쉘터가 그렇게 높게 나오고, 다 연결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은행 자체도 더 이상 투자하기가 되게 뭐한 게, 지금 예대 마진을 최대로 가져가려면 이런 30년짜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좀 낮아져야 채권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또 채권을 안 사죠. 그러면은, 집을 안 사서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도 또 이 복잡한 문제로 해서 또 대출을 꺼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이 지금 돌고 있는데 또 여기 또 이 30년 국채를 많이 사주는 쪽이 어디였냐면 뱅크 오브 재팬이었어요. 일본 중앙은행이 주요 매수자였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자기들의 이 발행하는 통화 가치 평가절하는 거기에 맞춰갖고 이렇게 계속 사줬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엔화가 이제 막 150엔까지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차질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200억 달러예요. 우리 기준으로 많지만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 발행하는 거, 입찰하는 거에 어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이거 되게 미미한 건데 이것도 제대로 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어, 결국 이제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뭐 당장 그런 게 아니라 데미지를 입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연기되고 뭐 이렇게 되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앞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큰 은행주 실적이 좋지만 지금 뭐 그 밑에 은행들은 앞서 말했던 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을 못 해주잖아요. 대출이 네네.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마 이대로 누적이 되면 말한 대로 그 연준에다가 타프 2.0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 뭐 이런 그 좀 비관적인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젠 이것까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어제 그 CPI 중에 이제 그림이 이게 그 야데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쉘터 아니냐 쉘터를 빼면 2.0이다 지금 다 네. 왔다. 대부분 어제의 그 CPI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거 쉘터 제외하면은 다 온 거다.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 그 가격 인플레이션 없다. 요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쉘터를 제외했을 때 코어 CPI가 이제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수준에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월 대비니까 거의 오른 게 없죠.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설득 논리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현재는 문제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쉘터를 빼면 이게 쉘터는 조금 이따가 뭐 보겠지만 그 이 밑에부터 보죠. 쉘터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의 그 보시면 그 렌트 비용이 지금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후로 여기 이때가 중간 값이 미디언 값이 1,600달러였는데 지금 2,05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값이고 여기 지금 노스 이스트 북동부나 웨스트 서부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2,500에 가깝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2,500. 남부 쪽은 뭐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1,600이 넘어가고 미드웨스트도 지금 1,400이 넘어가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오른 이유는 결국 집값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기에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잡으려면 이게 잡히면 결국 좀 더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현재 이 쉘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인플레를 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보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본 거 중에 어, 뭐를 찾냐면 아 호텔에 제가 이 쉘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네. 더 키워야 되나? 너무 키웠나? 여기 보시면 이 쉘터에 호텔을 포함한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호텔과 모텔을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6에서 지금 4.1로 이게 올라왔어요. 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여기가. 그러니까 전체 쉘터 지금 보시면 이 쉘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그 여기 호텔이 포함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3.6에서 4.1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디지? 뉴욕의 그 에어비앤비 규제한 거, 뭐 그 탓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가격이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뭐 이렇게 모자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뛴 건가. 네. 네, 요런 그 문제도 좀, 이게 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 탓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규제. 그래서 요거는 좀 다음에 지나면은 좀 바뀌지 않을까. 요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CPI는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이게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것 이게. 때문에 안 빠졌다? 네, 덜 빠졌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한 거는 아직은 뭐못 찾고 있는데, 예, 그걸 탓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다음은 JP 모건은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실적 발표 때도 뭐 CEO가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패드의 이제 QT, 네, 신용 창출 둔화. 이 둔화라는 것도 결국 금리가 높으면 신용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용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둔화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은행의 지속적인 채권 판매.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이제 좀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런 거 하고 예금에서 MMF로 이제 계속 돈이 계속 넘어가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 위축이 계속 있을 거고 2024년에도 이게 가셔야 될 거다. 그러면 이쪽 매크로적인 내용을 보면 이 유동성이 위축된다는 건 내년도 재미없다는 소리인데, 지금 뭐, 내년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는 거가 또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주변 환경은 안 좋은데, 기업 실적은 좋다. 이게 과연 둘 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지켜봐야 할 문제고, 이 반대로 이제, 지금 주식이 약간씩 반등했는데, 지난주에 주식이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예, 반등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반등했지만 그 전체 구간 동안 주식은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금이 82억 달러가 유출이 됐고요. 채권 쪽에는 37억 달러가 들어오고 음, 국채에도 72억 달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음, 이쪽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단기채는 모르겠지만 이 국채 단기채일 거예요, 아마. 일단은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동한 자금 흐름을 보였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모건 스탠리는 여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게 이제 도난하고 절도 일어나는 거, 네. 슈링크 이거와 관련해서 뭐 생활비 압박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니까 음, 밑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비 압박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훔쳐서라도 뭘 해야, 뭐,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걸 원인으로 드는데 어쨌든 도난하고 절도와 관련된 커멘트가 2배 늘었다.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보면 2배 는 건 사실이죠. 지금 100이 안 됐는데 지금 거의 250 근처 200이 넘어가니까요. 언급 횟수가. 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약간씩 뭐 월스트리트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든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세계와 이 하층 밑에 사람들의 세계가 완전 그 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해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음, 거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기 빨간색이 내려온 게 추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까 네네. 봤던 주식 시장으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자금도 유출이 계속 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제 돌아세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릴 만큼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상단으로 끌어올린 만큼은 테일윈드 순풍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수급의 문제
제일 첫 번째가 수급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돈이 들어와야 위로 사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가 안 보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연말까지 랠리가 펼쳐지려면 유동성 공급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숏 포지션도 많이 풀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역대로 처음으로 최고로 많이 생산했습니다. 여기 어, 보시면은 예, 13,200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크루드 오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 이 여기는 많이 요건 빠졌고 보유량은 빠졌는데 이제 생산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그 소위 말하는 뭐 그 한계, 그러니까 갤런 그 뭐죠? 휘발유 가격에 대한 그 가격 한계 저항에도 부딪히기도 했지만 많이 생산했어요. 많이 생산을 했고, 근데 이게 그 미국 혼자 생산한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아니,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1등이긴 하지만 혼자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그래도 그 추가로 이제 유가가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막아준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이렇게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또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음, 지금 그 결국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 유- 전쟁이 났을 때는 유가가 많이 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네.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유가가 급등하는데 가장 그 영향을 미친 건 수요죠, 수요. 이 음, 수요까지 이제 좋았을 때 이런 그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그 유가의 어떤 오일 쇼크가 안 오는 이유는 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일단 앞서 소비가 봤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소비가 없는 뭐 음, 그런 경기 침체, 음,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도 내다보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이란 그 가자 지구라는 되게 작은 지역이 그냥 유가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여기서 이란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음, 이제 이거일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요것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유가가 안 움직인다? 수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했고, 그 다음은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저희가 그 AI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오픈 AI가 이샘 알트만이 그 스텝에게 이야기할 때 했을 때 그 연율로 어 13억 13억 달러가 매출이 이제 넘어갔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8월 말에 그때 할 때 10억 달러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9월, 10월 뭐 한 두 달 만에 지금 3억 달러가 올라갔어요. 오, 네. 엄청 매출 증가가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오, 네,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서비스를 빨리 시작한 쪽은 수익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좀 걷어도 되지 않겠나. 음, 네,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되게 매출이 빨리 늘어나고 이 그 실제 그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이 많아져서 그런지 구독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음, 엄청나게 많은 그 플러그인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AI에 대한 의구심은 좀 지워도 되지 않을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이제 저 메타 같은 경우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그, 그 뭐죠? 그러니까 구독하는 그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겟 광고에 대한 그 개인 데이터 사용 동의 이걸 안 하면은 EU 사용자한테만 이게 해당되나 봐요. 어, 네.
그러니까 EU 쪽에서 이제 그 자꾸 제한을 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타겟 광고에 관련된 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동의 안 한다고 누르면, 음, 인스타그램은 월 14달러, 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바일에서, 그 다음에 데스크톱에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월 17달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거, 음. 이거 돈 내라 그러면 그냥 동의하지 않을까, 이거?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음, 되고. 네, 오늘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엇갈려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버코어는 올렸어요. 190으로. 근데 골드만삭스는 180에서 5달러, 175로 내렸는데 아직 현 가격 대비 그 차이가 좀 커요. 네, 음, 근데 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저거예요. 그냥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소위 말하는 투자도 끝났고 안정세로 돌아섰고 일단 회복이 빠르다. 뭐 그 음,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에버코어가 이야기하는 거에도 지금 보시면 2024년에 대한 기대가 좀 더 크죠. 뭐냐면 이 매출 성장 가속화 요거하고 이제 마진 확대 이게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그 AI 쪽에 요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는 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EV EBITDA 11배고 EV FCF 21배인데 요거는 과거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싸다고 봐서 이제 지금 190까지 보는 거고 원래 음. 그러니까 이 넘버원이 우버였어요. 어, 우버였는데 아마존으로 바꿨어요, 여기는. 음,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다만 이제 그 설비 투자가 이 설비 투자가 뭐냐면 이 AI 설비 투자예요. 그러니까 리테일은 끝났잖아요. 네, 리테일 부분은 이제 끝났는데 나머지 AI 투자 요거가 이제 좀 많이 그 장기적 자본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낮췄다. 그러니까 리테일 부분을 신경 쓴 게 아니고 얘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더 아주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매력적이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비교해 봤을 때 확률이 2대 1이다. 그래서 음, 뭐 좋게 보는 거고요. 테슬라는 번스타인이 이게 언더퍼폼에 150을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테슬라는 AI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테슬라의 그 본질이 자동차 회사인가 기술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음, 던지면서 자기들은 이 자동차 회사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호응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기차,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는 걸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다 전부 그 상위에 있는 빅세븐에 있는 나머지 그 AI 기업들하고 비교하길 원하는 거니까요. 음,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팔런티어가 얘가 그, 그 실적 발표하는 거를 방식을 바꿨어요. 장전으로. 어, 네, 여기 지금 11월 2일 오픈, 그러니까 시장 오픈하기 전에 시작전, 발표한다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장 후에 시간 후에 그 장 끝나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바꿨는데 이거 왜 바꿨지? 자신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지금 빨리 보이려고? 다들 뭐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예, 이야기를. 그래서 예, 음, 뭔 자신감이 있나 예, 싶어요. 그래서 바꿨다라고 보면 되고. 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뉴스 중에 이게 약간 이렇게 이런 기사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모더나 있잖아요. 모더나, 예, 네, 모더나에 대한 아이고, 한국 기사가 약간 말을 왜 이렇게 했었지? 암 음, 백신, 이게 암이 백신이 아닌데 이게 이게 잘못 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백신 음, 회사인데 원래 네,
mRNA를 가지고 치료제 있잖아요, 치료제. 예, 예. 여기도 이제 암 치료라고 쓰고 암 백신이 암 치료라는 이 말이 이상해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자라는 뜻에서 전 이 주식도 없고 이 티커가 mRNA이기도 하고 모더나가 만약에 이제 지금 삼상을 하는 건 맞아요. 여기가 보니까 예. 예, 이게 이름이 뭐죠? 제가 아까 써놨는데 이제 머크하고 공동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름이 암 백신인지는 모르겠어요. mRNA 4157이라는 건데 지금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암 세포하고 주변 조직을 제거한 다음에 얘를 투여를 하면은 재발 확률이 낮아지는 뭐 이런 건데 암 백신 용어가 맞나 모르겠어요. 암 치료제 아닌가? 재발을 확 낮춰주는 거지 암을 공격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분은 좀 삼상 성공하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 주가가 그렇죠. 별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상 중이니까 곧 결과가 뭐 나오겠죠. 나올 거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그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암 백신. 예. 그럼 뭐 고혈압 백신은 못 만듭니까? 그래서 고혈압 백신. 예, 백신이라는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건 맞으면 암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발 확률을 낮추는 내가 너무 그때 이야기를 보니까 재발 확률을 낮추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조군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이런 내용을 왜냐면 삼상 들어갔는데 결과 나오면 주가가 이제 한번 또 덜커덩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그렇죠. 있게 보시라고